요즘 들어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안경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마트에서 뭘 사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나왔다가 결국 생각이 안 나는 일 말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원래 나이 들면 이런 거 아니야. 누구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집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이 안 나고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불안이요.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나중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10명 중 2명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뇌도 늙는다고요. 한번 나빠진 기억력은 다시 좋아질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팔 근육이 약해졌다고 해서 평생 약한 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세포들끼리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기억력이 좋아지고 생각이 빨라집니다.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꼭 서예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펜을 들고 종이에 직접 쓰는 겁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세 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웁니다. 산책할 때도 다릅니다. 맨날 똑같은 길로만 가시나요?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처음 가는 길에선 뇌가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바로 뇌 운동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단한 뇌 자극입니다. 경로당에서 맨날 같은 분들만 만나시나요? 이번 주엔 처음 보는 분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이름을 묻고 어디 사시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뇌는 편안한 걸 싫어합니다. 맨날 똑같은 일만 하면 뇌는 잠들어 버립니다. 새로운 걸 하면 뇌가 깹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양치질을 왼손으로 해보거나 신문을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저녁 메뉴를 평소와 다르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뇌를 깨우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10년 후 내 기억을 결정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으면 오래 가듯이 뇌에도 좋은 음식을 먹이면 오래도록 또렷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뇌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등이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 말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뇌를 보호하는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생선을 드셔도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찌개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이 대표적입니다. 매일 아침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시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꾸준히 공급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깻잎, 상추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들은 뇌세포가 늙는 걸 늦춰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색 채소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보다 뇌 나이가 11년이나 젊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기억력에 꼭 필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처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뇌에 독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단 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빵이나 과자를 드셨어요.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깜빡이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너무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 음식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과자 대신 과일을,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기하게도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힙니다. 뇌로 가는 혈관도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튀김입니다. 치킨, 탕수육, 도넛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나쁜 기름이 혈관을 막아서 뇌로 가는 길을 좁게 만듭니다. 그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색깔이 다양한지 확인해 보세요. 초록색 채소, 빨간색 토마토, 노란색 호박, 보라색 가지처럼 색이 다양할수록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1리터 반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도 피곤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경험한 모든 걸 정리합니다. 책장을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고 나서 아무렇게나 꽂아두면 나중에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정리해서 꽂아두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죠. 뇌도 똑같습니다. 낮 동안 들어온 모든 정보를 잠자는 동안 정리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5시간도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머리도 맑지 않았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면 습관부터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밤 10시에 불을 끄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10시에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아침까지 깊이 주무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낮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도 제때 챙겨 먹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씻겨나갑니다. 마치 밤에 도로 청소차가 거리를 깨끗이 하듯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전 1시간은 TV를 끄세요. 특히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깨웁니다.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리듬이 생기면 저절로 그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세 번째, 방 온도를 시원하게 하세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걷는다는 건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떠올립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뇌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걸으면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도 많아집니다. 피가 많이 가면 산소도 많이 갑니다. 뇌는 산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기억도 잘 되고 생각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걷는 사람은 안 걷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5세까지 거의 걷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거나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기력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같이 아침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친구 때문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30분씩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더 신기한 건 머리가 맑아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세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으면 하루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빠르게 걸으세요. 천천히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팔을 흔들며 걸으세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보다 같이 걸으세요. 친구나 배우자와 대화하며 걸으면 뇌 자극이 2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요즘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배우자는 먼저 가시고 홀로 남은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조용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면 뇌도 쉽니다. 생각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한 연구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만나는 노인을 10년간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노인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이나 낮았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거의 집 밖을 안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수가 줄었습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동네 노인정에 나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가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정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입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노인정에 나가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아들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 뇌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하고 표정을 읽고 감정을 나눕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마트 직원과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두 번째,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보세요. 노인정, 경로당, 교회, 성당, 절, 문화센터 어디든 좋습니다. 세 번째, 손주와 자주 만나세요. 아이들과 대화하면 젊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만나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불안이 많으면 기억이 자주 흩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앞날 걱정, 하루 종일 걱정만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잡음만 들리는 것처럼요. 그러면 정작 기억해야 할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약 먹을 시간, 병원 예약, 손주 생일,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특별한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조금만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많이 나오면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60대 중반부터는 깜빡이가 심해졌습니다. 가습을 끄는 걸 잊고 현관문을 잠갔는지 불안해서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멀쩡한데 스트레스가 문제라고요. 그때 복지관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참여했습니다. 첫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숨만 쉬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습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심호흡을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두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같은 작은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자연 속을 걸으세요. 나무와 풀을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기 검사입니다. 치매는 진단보다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져도 병원에 안 가십니다. 무서워서, 창피해서, 혹은 어차피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빨리 발견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고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5세에 자꾸 깜빡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검사 받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단어 외우기, 계산하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정상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치매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식습관을 고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6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점수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치매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열심히 관리한 덕분이라고요. 그럼 어떤 신호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최근 일은 잘 있는데 옛날 일은 또렷하게 기억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자주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물건을 둔 위치를 자주 잊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지거나 돈 관리가 힘들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글을 쓰거나 말하기가 예전보다 어렵다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일곱 번째,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의심이 많아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고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검사를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단순 건망증인지 병적인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고 예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병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 결과가 나쁠까봐 무섭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있고 생활 습관 교정도 있고 인지 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면 병원 가시도록 권유해 주세요. 괜찮다고 하셔도 한 번만 검사 받아 보시라고 설득해 주세요.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검사 받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검진 받듯이 기억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6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빨리 알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병원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쁘고 슬펐던 순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장면입니다. 첫사랑의 떨림, 결혼식 날의 설렘,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감동, 부모님과의 마지막 순간. 이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나를 잃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9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매일 뇌를 자극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다른 길로 걸어보고 손으로 글을 쓰세요. 뇌는 편안한 걸 싫어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를 깨웁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생선과 견과류를 먹고 녹색 채소를 드시고 단 음식을 줄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10년 후 내 기억을 만듭니다. 냉장고 안에 색깔 있는 음식들을 가득 채우세요. 물도 하루 1리터 반은 꼭 드세요. 셋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하루 7시간은 주무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자는 동안 뇌가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깊은 잠이 기억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넷째, 몸을 움직이세요.
매일 30분씩 걷고 가능하면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납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보세요. 다섯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혼자 있지 말고 모임에 나가고 전화도 자주 하세요. 대화하는 동안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말을 주고받는 순간 뇌는 깨어나고 기억은 살아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섯째, 마음을 다독이세요. 심호흡하고 감사일기 쓰고 걱정을 줄이세요. 불안한 마음에는 기억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이 편해야 기억이 머무릅니다. 일곱째, 조기 검사를 받으세요.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검사는 30분이면 끝납니다. 빨리 발견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기억력 검사를 받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7가지만 실천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30분 걸어보세요. 내일은 생선을 드세요. 모레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3주만 참고 해보세요.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관리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